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민트를 리뷰하는데요. 민트는 종류가 많죠. 그중에서 효과가 가장 강력한 페퍼민트를 위주로 하는데 실제로 페퍼민트는 린넨은 종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종은 아니에요. 워터민트하고 스피어민트의 교잡이죠. 어쨌든 향은 가장 강력하고요. 교잡종이기 때문에 노새처럼 생식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씨로는 발화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씨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영양 생식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어민트, 걸드민트, 워터민트 다 뭐 비슷한데 어찌 보면 잡초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잘 자랍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스피어 페퍼민트인데요. 이렇게 들깨잎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형태로 꽃이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스피어민트 다음이 뭐였죠? 예, 스피어민트네요. 아까 그게 페퍼민트를 한 거고요. 이건 스피어민트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생겼죠, 생기기는. 다음에 나온 거는 이게 컬트민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워터민트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학명을 보면 멘타 피퍼라이트, 멘타 스피카타, 멘타 크리스파, 멘타 아쿠아티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멘타가 박하를 의미하는 거고요. 속이죠. 같은 멘타 속에 있는 게 어, 파필라이트, 스피카타, 크리스파, 아쿠아티카인데 아쿠아티카는 아쿠아라는 말이 물이라는 건 아실 거니까 워터민트가 될 거고요. 크리스파가 이 크리스피라는 단어를 아시겠지만 바삭바삭하고 그런 뜻이죠. 약용 부위는 네 가지가 다 다른데 어, 페퍼민트하고 워터민트 같은 경우는 잎만 쓰지만 나머지 스페어민트하고 컬민트는 전체 식물을 다 씁니다. 자, 통명을 보죠. 통명이 뭐 네 가지 되다 보니까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스피어민트예요. 스피어민트는 말 그대로 스피어민트 말고도 람민트, 그냥 민트 대표적인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워 레이디스 민트, 세이즈 오브 베들레헴 이렇게 벌써 6가지, 5가지나 되네요, 이름이. 그에 비해서는 다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토민트는 통명이 그 하나밖에 없고요. 컬민트는 컬드민트, 크리스피드 리버드 민트, 크로스 민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페퍼민트는 브랜디 민트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랩민트라고 그러는데 랩민트가 이 스피어민트하고 페퍼민트하고 둘 다 C네요. 한글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컬민트, 워터민트. 자, 계열을 보시면 유럽 원산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리고 향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대서양변 그러니까 미국 대서양변이니까 동부나 해변 아니면 유럽 쪽 유럽의 이제 서부가 되겠죠. 그런 쪽에 이제 습한 지역에서 자생을 합니다. 잡종이 자주 생겨요. 가지는 적자색으로 네모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고 잎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이는 거랑 같이 마주 나는 피친형 톱니를 갖고 있는 그런 잎입니다. 꽃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연 보라색으로 피는데 식물 전체에서 박하향이 납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게 페퍼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효능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페퍼민트를
화분으로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밖에서도 잘 자라요. 화분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이 화분처럼 이걸 잘라 가지고 다른 화분에 이렇게 옮겨서 심으면 되거든요. 그냥 물은 습한 쪽에서 잘 자라긴 하는데 배수는 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 그 땅 표피가 축축하지 않으면 그때 충분히 주면 됩니다. 효능은 진통, 진경, 구충, 담즙 촉진, 냉각, 그 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하 향을 갖다가 박하껌이나 이런 걸 하고서 씹고서 공기를 들이키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냉각이죠. 위장 강정, 신경 과민, 불면, 경련, 기침, 편두통, 소화불량, 속쓰림, 메스꺼움, 복통, 신경통, 구토, 두통, 쇠음제, 쇠음제는 좀 많이 써야 돼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복용상의 주의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차나 오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외용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은 냉각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어서 연고나 혹은 뭐 목욕할 때 하기도 하는데 목욕할 때 하면 많이 들겠죠. 자, 사용법입니다. 해가 뜬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최고도에 달했을 때 보통 한 2시쯤 되겠죠. 그럴 때 비가 안 오는 날 2시쯤 수확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개화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들레도 그렇죠. 민들레도 잎을 개화 전에는 하는데 어, 개화한 다음에는 그게 줄죠.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는 경우는 이제 2개 정도 스푼을 갖다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하면 되고 하루에 뭐 2컵 이하로 음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점이 일주일 이상 음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 마시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마시면 됩니다. 이게 일주일 이상 열흘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일주일로 알고 있는 게 기억하기가 편하겠죠. 열흘 이상 마시면은 심장에 무리가 된대요. 그래서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는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해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 각설탕에 한 서너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걸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헛배가 오른 게 있죠. 가스, 위장 가스 같은 걸 제거할 때는 조금 줄여서 한두 방울을 물 반 컵에 넣어서 하면 되고 팅크는 뭐 연령에 따라서 혹은 증상에 따라서 열에서 50방울. 팅크가 뭔지는 아시죠? 약술이에요. 그러니까 박하를 술로 뭐 소주 같은 게 되겠죠. 와인에다 하셔도 되고요. 거기다 담그면 물에 용이되는 거하고 알코올에 용이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팅크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민트는 제가 176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그쪽을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이 민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스트레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린 힐링이라고 그래서 이 이런 화분 같은 걸 물론 뭐 화분이라고 그래봐야 작은 거죠.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져다가 어쨌든 물만 주면 되니까 안에 부양토나 이런 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은 게 제가 민트였어요. 근데 민트가 얼마나 작냐면은 그냥 이파리 하나 정도. 이파리도 큰 이파리가 아니고 작은 이파리 하나 정도인데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마다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집을 안 갖고 오고 제가 자원봉사하는 쪽 센터에다가 기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일요일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주는 셈이죠. 근데 그게 좀 부족했는지 점점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어, 일주일에 몇 번 주라는 건 없어요. 근데 축축할 때 주라 그러면 안 주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또 게을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못가 고민 중입니다. 집에다 갖다 놓고 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그게 영양생식이니까요. 싹에서 난 게 씨에서 난 게 아니고 그래서 더디돼요. 그리고 한번 뿌리가 내리면 그때부터는 잘 자란다 그러니까 일단 한 주 정도 좀 더 두고 보고 죽을 것 같으면 갖고 오고 죽더라도 집에서 주게 해줘. 아니면 잘 키워서 다시 반납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민트 키워보세요. 냄새도 좋고요. 차로 마셔도 되고 이건 신선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긴 민트는 말려서 먹어도 되네요. 배추가 아니고 상추가 신선하게 먹어야 되죠. 이게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친구가 기르면 좀 잘라서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